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결국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팀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2월 3일 날 1차적으로 구속 2명, 불구속 3명 해서 5명을 기소했고,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혜경 씨를 비롯해서 4명을 추가 기소해서 네. 지금까지 9명에 대해서 구속 및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중간 수사 발표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에 있고, 그리고 범행 장소도 서울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중앙지검으로 보냈는데요. 기존에 제가 11명 규모로 해서 특별수사단을 꾸렸었는데, 그중에 한 7명 정도는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이 사건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어떤 나머지, 그러니까 11명 중에 4명 정도는 남아서 지금 기소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 주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 수사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수사 방향은 세 갈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당연히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각종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여권의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하고 선거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제공한 후에 그 비용을 대납받았는지, 이런 부분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가 돼서 한 차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육성이 직접 공개가 된 바가 있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공천에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권의 유력 인사들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김진태 강원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모두 다 지금 관련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또 사실무근이다 이런 의혹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지검에서 핵심 관련자들과의 어떤 의혹의 대상들, 그리고 이 수사 내용들을 좀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좀 주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측은요, 검찰 수사가 매우 부실하다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실 수사가 미흡했다. 수사가 또 더디고 뭐를 은폐하려고 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윤석열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다른 걸 계속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한금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측은 자신들이 제출한 황금폰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검찰이 그것들을 다 살펴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찰 측이 명태균 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폐기를 교사했다. 오히려 검찰이 사건을 은폐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있어서 최근 검찰에서 이와 같은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해서 당시에 명태균 씨와 관련되는 조사를 할 때 영상 녹화를 다 했다. 그리고 영상 녹화에 관한 것은 지난 2020년 검수완박을 하면서 영상 녹화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법 때문에 그걸 안 낸 것이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기존에 있던 그 영상 녹화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이 황금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것을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황금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포렌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창원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소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 대리인 같은 경우에 사건의 진행을 빠르게 해라라는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보기에는 일반 증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 측 어제였죠. 김건희 여사와 지난해 2월에 대여섯 번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 복기록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 통화 복기록을 추가로 공개를 한 건지,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도가 어디 있다 보세요? 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예. 제목이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복기록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가 22대 총선 2달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이제 복기록 형태로 남기고 이걸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이 내용에 따른다면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창원 이창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에 기자회견 열고 총선에 나서기는 했는데 이제 컷오프 당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뭐 윤한홍 의원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뭐 박원주 지사에게도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하긴 했지만 일단 윤한홍 의원도 뭐 그 당시에 김 여사와 그 무렵에는 소통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박원수 지사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지금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묘한 시점에 이런 복기록이 나온 것 당연히 지금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야당의 주도로 명태균 게이트,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다라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뭐 관련돼서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기록이 지금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명품 가방 사건 때도 지켜봤지만 여사를 예. 소환하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닌 상태에서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정치장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자체가 사실 이른바 구성권 해당성 관련돼서도 쟁점으로 지금 예. 있기 때문에 과연 범죄가 성립되는지가 상당히 다툼이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통화 복기록 저는 그 변호사 20년 하면서 녹취록은 들어봤습니다만 복기록이란 것은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구속돼 있으면서 무슨 근거로 해서 이분이 무슨 천재입니까? 그 1년 전에 있던 것을 일일이 복귀해서 다 공개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른바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증거인 것이고 전문 증거는 부동의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뭘 유죄를 입증한다라고 하기는 부족하고 다만 어떻게 보면 수사의 단서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는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 성립 여지가 있다면은 물론 소환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법적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김세론 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가운데 영화 아저씨의 배우 원빈과 함께 생전 고인과 가까웠던 동료들의 발길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저씨라는 영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 이제 배우 원빈 씨와 그리고 배우 이제 김세론 씨가 함께 이제 출연을 했었던 그 영화였는데 원빈 씨가 약 15년 동안의 공백기를 깨고 어제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빈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침통한 표정을 네. 보여서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 같은 침통한 마음이 들게 했는데요. 특히 이제 원빈 씨가 2010년에 그 영화 아저씨에서는 이제 범죄 조직에 납치당한 옆집 꼬마를 구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 전직 특수 요원을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친밀감, 친근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날 현장에는 원빈 씨 말고도 생전 네. 고인과 인연이 있었던 배우 한소희 씨, 뭐 김보라 씨, 그리고 악동 뮤지션 뭐 이수연 씨 등이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유족 측은 장례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네. 하고요. 경찰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네, 그 유족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따님이 이렇게 그 떠나는 것을 조용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해서 연결식과 장례식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식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그 장례식이 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른 유서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